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수학2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 4번 아이디어 위주로 한번 쭉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1번은 두 곡선은 아니고요. 하나의 곡선과 하나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둘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단순하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번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거는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플러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아래로 블록이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네요. 앞에 음수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렇죠. 1번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것과 이렇게 내려가는 것.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디 구해주면 된다. 여기 사이, 여기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을 해줄 때 구간 설정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보려면 결국 누구? 여기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두식 연립하면 나오겠죠. 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한쪽으로 넘기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우리 K 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을 보면 인수분해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자연스럽게 x값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는 게 1번 문제의 답이 되겠다.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dx.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식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누가 위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 직선이 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2차 함수죠. 그럼 y값 구해줄 때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에서 어떤 식? 이 직선식에서 2차 함수식 빼주는 게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죠. 뭐 귀찮으면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절대값으로 쓰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 없는 식으로 직선식에서 곡선식 빼주는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3차 함수랑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그리죠? 3차도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3차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는 2차 함수인데 앞에가 지금 양수인 거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그림 잘 그려가지고 어디서 겹치는가 요거를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점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 적분 구간을 알기 위해 교점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식 연립하면 되겠죠. 식 연립해보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방정식 해결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런데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죠? 이렇게 3차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운 조립제법을 써주셔도 되는데 특히 여기서는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두 개씩 이렇게 특징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좀 비슷하게 생긴 거 2개 한번 묶어볼까요? 어떻게 2개 묶어도 다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아마 요게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앞에 2개 묶으면 x가 공통적으로 있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또 이렇게 묶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인수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x가 뭐? 뿔마 1,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은 더 알기가 쉽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친구를 직접 그려서 넓이를 구할 만큼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다가 써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개씩 차이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더하기 1부터 2까지 2개씩 차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빼줘야 되는지 어떻게 알죠? 일단 하나에서 하나를 빼세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식이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볼까요? 이미 우리가 여기 합쳐놓은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둘 다 일단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계산을 했을 때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언젠가는 얘가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얘가 밑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3차 함수가.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음수가 나오는 값만 반대 부호로 붙여줘가지고 넓이를 우리는 구해주면 된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친구는 플러스가 나오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이제 계산해줄 때 어떻게 해주면 돼? 가운데 있는 얘만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두 개를 합한, 그 절대값을 합한 걸로 넓이를 써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 파트에서는 계산까지 하면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답만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 이거 꼭 혼자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 답은 6분의 125, 뒤에 답은 12분의 37이 나옵니다. 저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문제를 답까지 안 구해드렸는데 얘는 좀 빠르게 해서 답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과 직선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대략적으로 개형을 파악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곡선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직선은 앞에 있는 개수 양수인 거 확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구나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지 그 x축의 교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식 연립해서 바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2x는 0 이렇게 나오네요. x로 묶어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x가 0하고 2에서 만나는 교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구해야 돼?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x는 1, y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1과 4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4도 이렇게 그려보니까 제가 너무 2차 함수를 폭을 좁게 그려놨네요. 이렇게 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어디 부분인가요? 그렇죠. 여기 2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적분값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몇부터 몇까지? 2부터 4까지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식은 누가 위에 있는가? 그렇게 해서 y값 써줘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여기 부분은 누가 위에 있나요? 이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2에서 요거를 빼줘야 되니까 아까 합쳐놓은 식법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조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마이너스 빼주고요. 요거씩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누가 위에 있어요? 뒷부분은 여기 곡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죠. 그럼 요식 그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적분하면 3분의 x세제곱 빼기 x제곱. 둘 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적분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4랑 2 넣은 거 각자 계산해주면 3분의 64 빼기 16 빼기 3분의 8 빼기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보통 정수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거든요. 정수 부분 먼저 쭉 한번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부분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3분의 1, 3분의 64, 3분의 8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앞에 부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7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9인가요? 뒤에 부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3분의 49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9는 3분의 27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2 이렇게 나오나요? 자, 제가 계산을 조금 빨리 했는데요. 문제 5번은 제가 계산 과정까지 쭉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계산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였어요? 어디서 만나는가 요거 교점 찾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에서 어디가 더 위에 있는가 요거 이용해서 식 써줄 때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가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 마이너스 어디다 붙이는지 계산하기 싫은데요? 하시면은 그냥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음수가 나온 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실제로 앞부분 계산하시면 음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값만 구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